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두툼한 문건을 건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140쪽짜리 IAEA 최종 보고서입니다.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맞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The best science and the neutral assessment from a purely scientific way of the plans. 한국 정부도 IAEA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서 핵심 장비는 알프스 다액종 제거 시설입니다. 2013년에 설치했습니다. 알프스를 거치면 64개 방사성 핵종 가운데 62종이 걸러집니다. 하지만 2종이 걸러지지 않습니다. 삼중수소와 탄소14입니다. 도쿄전력은 탄소14가 극히 미미한 양이고 삼중수소는 희석하면 안전할 거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삼중수소도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에 희석되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건 생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거죠. 그게 1위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 바로 방류한 고순가는 1,500배가 더 많은 거고 태평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한 1경분의 1 정도 희석이 돼서 오는데 근데 측정이 안 될 정도는 방사능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측정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돼 일본 앞바다가 크게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우리 해역의 세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아직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방사선으로 오염된 수산물이 확인된 적도 없고 200여 군데나 설치해놨던 감시장치에서 경보가 울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오염도가 한 6,000배 이상 또는 15,000배 이상 묽은 처리수를 방류하고 그것도 하루에 120톤 정도밖에 방류를 안 하는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염수는 대략 3에서 5년, 길면 10년 뒤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데 그때 삼중수소는 지금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 물이 그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바다를 엉망으로 만들 거다. 이거는 과학이나 상식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처럼 주장하는 게 이건 뭐 괴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캐나다인데 거기는 중수로라고 해서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 월성원전 같은 그런 그 원자로인데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서의 그 유산 내지는 어린 아이들의 기형이 먼 지역보다 더 높은 것들이 보고된 조사들이 있어요. 그래도 엄청난 바닷물에 희석되면 괜찮지 않을까? 백 교수는 몸에 오래 머물면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높은 어떤 농도의 다른 유해한 물질도 그냥 충분히 이 희석해서 버리면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시계꼬가 될 거예요. 세계 양대 과학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최근 5년간 실린 과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봤습니다. 실명으로 의견을 낸 사람은 단체 한 곳을 포함해 모두 18명. 위험이 0에 가깝다. 팩트들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안전하다고 판단한 전문가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닷물의 자연 수치보다 수천 배 높다. 위험성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며 우려하는 과학자도 많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과학자는 4명, 위험하다거나 우려하는 과학자는 6명, 더 지켜봐야 한다는 과학자는 8명이었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장기간 대량으로 방류한 건 처음이라 수십 년 동안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トリチウムの汚染水に出せば必ず起こるというふうに確信持っ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けれども、ずっと低レベルの放射線をずっと浴び続けているということは絶対に何かおかしなことが起こって当然だろう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ます。誰も調べていません、そんなこと。 삼중수소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중수소를 다룬 문헌 70만 건을 분석한 티머시 무소 교수. 생물학적 영향을 일부라도 다룬 연구는 250건, 0.003%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암 가능성 연구는 1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인체가 아니라 쥐 같은 실험용 동물 연구였습니다. 무소 교수는 살충제로 널리 쓰였던 DDT가 30년 뒤 발암물질로 드러나 뒤늦게 퇴출됐던 것처럼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he whole idea of releasing this enormous quantity of this radionuclide straight into the ocean again begs the question of what will be the long-term health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and we really the answer is we really don't know. 이 모든 건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제대로 처리한다는 전제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정말 계획대로 될지 믿기 어렵다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의 모임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변칙적이고 의심스러운 데이터값과 측정값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알프스를 거쳤는데도 없어져야 할 방사성 물질 텔루름이 측정되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알프스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IAEA는 알프스의 성능을 단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알프스의 성능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필터가 제거 성능이 나오죠. 근데 도쿄전력은 거짓말투성이다.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일본 내에서도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은 깊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직후 해결료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지만 도쿄전력은 2달 동안 숨겼습니다. 사과는 5년 뒤에 했습니다. 2021년에도 규모 7.3의 강진이 후쿠시마를 흔들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경납 용기의 압력이 떨어지고 냉각수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진 감지 장치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その故障していたことに気がつかなかったんですか？はい、東電本店石川からお答えいたします。昨年から故障していったのですが、それ自体には気がついておりましたが、ちょっと修復等の対応を取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알프스가 고장난 걸 숨겼다 들통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배기 필터 25개가 전부 망가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쉬쉬하다 2년 뒤에야 공개했습니다. このハードウェアが装置がどうかっていう多分それだけじゃないですよね。今ここまでの議論出てきてるのは。むしろ根本にあるのは東京電力としての姿勢なんじゃないんですか。 지금까지 알프스가 고장난 건 모두 8차례. 설비가 부식됐거나 필터가 손상됐습니다. 알프스는 정말 믿을만 할까요? 2018년 일본 언론은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 90이 기준치보다 최대 2만 배 높게 검출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스트론튬은 뼈에 축적되기 쉽고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도쿄전력은 알프스가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 14도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2020년까지 감춰왔습니다. 배출 기준보다 한참 낮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IAEA도 한국 정부도 도쿄전력이 내놓은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믿어도 될까요? まず正直ではないと。原発の中で起きたことをありのまま世間に報告しない。いくら体裁のいいことを記
記者会見なんかで言ってもとても信用できないと。